2025년 3월 9일 일요일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코인키스입니다. 12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리플의 가격은 딱히 변동이 없습니다. 3,462원 이 정도에서 지금 어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새로운 가격 따지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3월 19일에 일본 금리 발표가 있는데, 작년에 12월에 일본 금리들은 이제 그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많은 충격이 있었지만, 지난 두 달 전이죠. 1월 달에 봤을 때는 그닥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닥 그런 딱히 그런 어떤 충격을 많이 주진 못했습니다.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지만요. 3월 19일도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3월 19일 정도 또는 20일에 FOMC 발표 이런 것들만 잘 넘기면 이제 여러분은 1쿼터를 1분기를 잘 수비를 한 셈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공격할 때는 공격을 하셔야 되지만 수비할 때 공격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오징어 게임의 그 첫 장면처럼 다들 그렇게들 영화니까. 자, 보시면 XRP 리플은 메이저 자금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메이저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날씨보다는, 그러니까 다음 내일은 날씨가 어떨지, 다음 주는 어떨지 레이더망을 통해서 접해야지, 지금 이렇게 눈앞에 그려진 이 후행 지표와 같은 이런 가격 데이터를 보고 일희일비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제목을 적어놓은 것처럼 리플 XRP 미국의 Strategic Reserve 포함 리플 CEO는요 트럼프의 비전을 환영한다. 굉장히 좀 뜬구름 잡는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가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암호화폐 산업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온 게 얼마나 오랜만이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과거에는 맨날 게리 겐슬러가 툭하면 증권이네 어쩌네, 툭하면 고소하네, 소송 거네, 벌금 어쩌고 저쩌고, 그래놓고 겉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일한다. 전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저보다 더 학식이 좋으신 분들이시니까. 여러분, 전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펼친 정책 단 하나라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중히. 없을 겁니다. 저도 떠오르는 게 딱히 없네요. 맨날 괴롭히기만 했지. 그런데 지금은 암호화폐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암호화폐 산업이 하나로 협력할 때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브레이크 갈링하우스는 참 이런 의미에서 참 마음이 넓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허구한 우리 XRP 리플만 속된 말로 까대기 바쁜데, 우리 브레이크 갈링하우스는 암호화폐 산업 전체가 하나로 될 때, 그때 모두가 다 잘 될 수 있다 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맥시멀리즘을 경계해야 된다. 그건 또 맞죠. 나만 잘 살면 되나요? 더불어 살아야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SEC 정책은 매우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현 상황은 개선되고 있다. 어제 똑똑히 봤죠. 물론 직접적인 리플 또는 암호화폐에 가격적인 영향을 주지 못해서 여러분이 아쉬울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지나갔으니까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또 여기서 더 해버리면 그 버블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더 이렇게 됐다, 만약에 5,000원 넘어버렸다, 분명히 제 생각에는 5,000원에는, 제 의견에는 5,000원은 법적인 리스크가 해결돼야 5,000원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5,000원 시대가 안정적으로 받치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5,000원이 굉장히 높게 보이겠지만, 이제 법적인 리스크가 사라지면, 완전히 해소가 되고 사라지면, 이제 5,000원이 이 마지노선 이 서포트, 이 지지대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실한 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버블 됐다가 다시 또 꺼집니다. 차라리 이 정도에서 멈춰주고 다시 내려온 게, 그리고 가격 따지기를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습니다. 이런 피터 쉬프 같은 분들이 참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런 분들이 참 문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중심의 전략적 준비금 개념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솔라나 에이다 리플의 추가가 의회의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승인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XRP를 준비금에 포함할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 다른 전문가들이 에이다가 준비금에 포함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 한 적 있나요? 없죠. 왜냐면 에이다는 딱히 견제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XRP는 견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여러분 점심 드셔야 되니까 리플의 CEO는 이래저래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그리고 비전. 미래와 비전을 그릴 줄 아는 CEO다. CEO는 그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리플 CEO는 뭐 운 좋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본인의 철학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실력 때문에 그랬는지는 뭐 그거는 나중에 또 역사가 평가할 일이지만 어쨌든 리플 CEO는 늘 적중했다.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늘 적중했다. 그리고 적중했을 때는 늘 우리에게 큰 성과를 안겨다 줬다. 최종 판결, 약식 판결, 게리 겐슬러, 사임. 이 모든 코스를 통과하면서 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600원에서 4,700원까지 800% 정도 폭등시켰다. 그것도 단 몇 개월 만에. 2, 3개월 만에 800% 폭등 더 이상 뭘 바랍니까? 그죠? 2, 3개월에 800%. 더 이상 뭘 바라나? 은행에서 적금은 기껏해봐야 1년 투자해봐야 12개월 투자해야 3.5% 주는데 2, 3개월 만에 800%. 그랬더니 예전에 어떤 분께서 댓글로 그렇게 자신 있으면 나한테 좀 확신을 주라. 그럼 내가 전 재산 다 넣을게 라고 남기신 댓글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제가 왜 확신을 줘야 되죠?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도 버티지 못하고 다 사라졌겠죠. 만약에 버텼다면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좀 약간 비관적으로 생각하다가 오르고 나니까 생각해보니 코인키스님 맞습니다. 과거에 약간 부정적인 의견 드렸던 점 정중히 사과드리면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습니까?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돈을 안 벌었으니까 지금 사라지는 거죠.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미들의 시계 어떻습니까? 느립니다. 느려 터졌어요. 똑같은 시계인데 개미들이 찬 시계는 너무 느려요. 빨리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느려. 그러니까 조바심이 막 생기는데 안 그래도 조바심 생겨 죽겠는데 가격을 확 떨궈버리면 난리 난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결론은 XRP 리플이라고 불리는 것은 난이도가 어떤 것 같습니까? 정말 제일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일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종목입니다. 이 판에서 승리할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랜선 인연이에요. 서로의 얼굴도 이름도 그리고 몇 살인지도 어디에 사는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랜선 인연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투자를 믿을 줄 아셔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믿을 수는 없죠. 이 판에서 승리할 자신 있으십니까? 연말까지 한번 쭉 끌고 가 보실 자신 있으십니까? 이 쿼터의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화끈하게 공격할 준비 돼 있으십니까? 네,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하시면 되고요. 그 답변대로 여러분 성과가 꼭 나타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